자, 이번 순서는 직무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보는 지피지기 100점 100승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만 네. 같은 남자 류현석 대표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직무 소개해 오셨나요? 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잘 네. 모르고 또 많이 채용은 안 하는데 많이들 지원하고 있는 바로 광고 기획 A 직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래요. 분야죠. 굉장히 또 취업문이 좁은 그런 네.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공채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많은 기업에서 채용을 안 하고 있고요. 광고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대기업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서, 보통 IMC 부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컴 부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광고 홍보 마케팅 쪽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광고 기획 어떤 직무를 말하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보통 이제 광고 기획하면 어카운트 에그제큐티브에서 AE라는 용어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몇몇 기업에서는 A하고 또 AP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카운트 플래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E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광고 기획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AP는 이제 플래너,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전략이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데요. 기획은 일단 기존에 갖춰져 있던 많은 직무들, 조직들을 갖다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가끔 경영진이 됐든 고객사가 됐든 거기에 뭔가를 제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네. 전략은 각 해당 직무별로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A, AP를 둘 다 이제 광고 기획, 광고 뭐 전략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단 광고 대행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객사로부터 어떤 광고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뭐 어떤 기업이 뭐 햇반을 광고한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이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은 광고에서 수주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 업체들이 비딩을 들어갑니다. 그렇죠. 경쟁 입찰을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경쟁 입찰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을 광고 대행사 내에서 구성을 하게 되겠죠. 바로 여기서 광고 기획자가 뭐 카피라이터라든지 아트 네. 디렉터라든지 네.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짜서 팀을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하나로 종합을 해서 이제 광고주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따오는 겁니다, 수주를.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E가 하는 역할이죠. 네. 그렇군요.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기 쉬운 예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요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남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그 돈가스 집이 굉장히 많이 있듯이 막 들어오라고 예, 해요. 맞아. 막 들어오라고 하죠. 네네. 네. 그것처럼 이제 그런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코스 요리 음식점이 쫙 이렇게 모여 있는 거리가 있는데 일단 어떤 좀 중후한 손님이 쫙 가다가 설득을 해야겠죠. 그 우리 가게로 와라. 네. 그 역할을 바로 하는 게 A입니다. 아. A가 일단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오게 되면 예. 일단 모셔온 다음에 손님이 어떤 취향의 음식을 원하는지 이런 걸 갖다 파악을 해야겠죠. 그것도 A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손님의 취향대로 추천을 해주죠. 우리는 A, B, C 코스가 있는데 손님의 스타일을 보니까 B 코스가 적당하겠습니다. 아, 네, 주세요. 딱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바로 주방장에게 가겠죠. 네. 네. 그 주방장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어떻게 그 B 코스 요리를 갖다 만드는. 손님의 취향에 맞게끔 또 만들지.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다른 분들 있잖아요. 다른 분들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바로 이제 카피라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AD라고 그래서 아트 디렉터 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 손님의 취향에 맞는 요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갖고 갑니다. A가. 갖고 가서 손님 한번 맛을 보시죠. 어떻습니까? 하면서 바로 A가 그 손님의 맛 평가를 들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광고주와 연결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손님이 맛있어서 또 그 가게 가게 되면 이제 재계약. 아, 그렇죠. 그럼 그 A는 이제 성공한 A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A가 하는 일을 이제 그 음식 요리사 쪽 비교를 해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네. A가 하는 일들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다고요. 네, 예. 보통 뭐 직무별로 4가지가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네. 마케팅에서는 뭐 4P라는 게 있고 생산관리에서는 4M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광고 기획 직무에서는 3P, 1B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프로듀서 역할을 해야겠죠. 팀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 제작, 매체 등 그 사내 담당 스태프들을 리드하고 네. 광고 업무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듀싱 업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짜여진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객사, 광고주에게 가서 제대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광고 전략을 제대로 짜야 됩니다. 짜야지만 제대로 설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플래너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항상 광고주로부터 광고 대행권을 따오기 위해서 늘 광고주를 찾아가고 또 후속 광고를 따오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컨택을 해야 되고 하는 비즈니스맨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듀싱, 그다음에 플래너, 뭐 프레젠테이션 해서 3P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비즈니스맨에서 1B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인 좀 업무들을 살펴봤는데 그 광고 기획자들은 거의 매일 야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밤샘. 맞습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 후배들 중에서도 뭐 대형, 그다음에 중소형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예. 뭐 간혹 가다가는 좀 머리숱이 적은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총 예.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광고 대상으로 직접 해서 거의 영업하다시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하고의 관계를 맺는 데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광고를 따왔는데 이제 우리하고 하기로 해서 비딩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제일 안 떠오르는 거죠. 맨날 이제 CD하고 AD하고 뭐 다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컷 아이디어를 짰는데 광고주의 방침이 달려지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가 폐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그렇죠. 되는. 그럴 때는 또 이제 밤새 술을 마시게 되겠죠. 그래서 또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예. 또 납기라는 게 있습니다. 납기. 예, 광고주가 언제까지 이 광고 기획안을 맞춰야 갖고 들어와라 예. 했는데 여러 가지 내부 사정상, 외부 사정상 안 될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납기를 맞춰야 되는 그 시간적인 압박감, 거기에 스트레스가 있고 네. 또 프로젝트에 따라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광고 기획자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일까요? 제 주변에서 이제 광고 쪽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예. 그 이제 어떤 내부 조직 내에서 다른 뭐 광고 매체를 다루는 뭐 CD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해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요. 의사소통 간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가시는 분들은 연봉을 계속해서 이제 레벨업해서 가기 때문에 뭐 중소 광고 대행사에서 대형으로 가거나 또 외국계로 가면서 또 이직이 잦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예.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봐서 광고 기획 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식하고 역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적인 측면인데 네.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어학 쪽입니다. 네. 사실 이 A라는 게 뭐 광고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카피라이터라든지 아트 디렉터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하지만 이 외국계 기업 대상으로 해서도 그 고객사를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내 기업이지만 해외 광고를 또 직접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학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를 여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스피킹 결국에는 프레젠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잘해야 돼서 말하기 능력 그다음에 설득력 이런 부분이 좀 강조가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타적인 게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끈기 하나에 좀 몰두하고 끈기가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의사소통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역량들은요 자소서에 강하게 어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사실 학생 신분에서 많은 경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광고기획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대부분 그 공모전이나 창업 동아리나 뭐 어떤 활동을 안 한 친구들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활동을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활동에서 그 일을 왜 시작해야 되는지 계기서부터 해서 각 단계별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머리를 맞대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갔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 가지 사례도 좋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가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 공채가 또 이제 한창인데 구직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기업 있으세요? 사실 뭐 워낙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안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는 그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현재까지 떠 있는 대기업으로 따졌을 때는 이 삼성그룹의 제일기획 포지션 중에서 네. 그 캠페인 기획이라는 직무가 이제 광고 기획 업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SK그룹에서는 SK 플래닛 쪽에서 보면은 애드버타이징 그 직무군 중에서 네. 그 중에서 이제 플래닝이라는 직무가 인턴 채용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기업의 일반 기업의 광고 직무라고 볼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일단 네. 인턴으로 시작해서 일을 잘 하게 된다면 전환율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턴부터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추천해주신 몇 가지 기업에 맞춰서 취업 전략을 좀 우리가 잘 세워야 될 네. 것 같아요. 똑똑하게. 예, 일단 뭐 어학 제가 늘 강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 관련된 공모전 수상 여부 이런 걸 많이 체크를 하고 있고 광고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꼭 전공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나마 전공을 좀 우대하는 전공이라고 봤을 때는 어떤 문예 창작이라든지 광공과학, 미디어학
이 정도가 될 수 있고요. 네. 이건 필수가 절대로 아니고 내가 다른 과를 체육교육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 광고 기획과 관련된 직무 훈련을 좀 받았거나 또는 뭐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대로 어필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어찌 보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카드라 통신, 네, 한 가지만 여쭤보죠. 네. 광고 쪽이 굉장히 박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박봉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광고 대행사가 소규모 광고 대행사부터 큰 대기업의 광고 대행사까지 있죠. 그때 광고 기획 직무 전체를 봤을 때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천 초반대도 있고요. 대기업 같은 데는 3천 중반, 4천 초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광고 기획 직무에서 무조건 박봉이라가 아니라 기업 규모에 따라서 틀린 거고요. 그리고 광고 기획 지원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너무 이거부터 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레벨업, 예. 스텝업 네. 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예.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광고 기획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희망하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광고 기획 직무는 앞으로 점점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뭐 이게 온라인 컨텐츠를 다루는 기업이든 아니면 실제 제품을 생산해서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든 간에 한정된 자원 내에서 경쟁사보다 더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만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어떤 전통적인 4대 매체를 통한 ATL 기법, 돈을 많이 들이는 광고보다는 돈을 안 들일 수 있는 빌로우 더 라인, BTL 기법의 광고 홍보 쪽을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훨씬 크리에이티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TL적인 측면보다는 BTL, 그러니까 온라인 어떤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돈을 안 들이고 쓸 수 있는 광고 홍보 쪽에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취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지피지기 100점 100승 시간에는요, 광고 기획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